키 170cm, 비현실적인 몸매,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조망만 해서 누가 봐도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몰래 바람 피우는 카페 알바생이다.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좀 비전 없는 인문계 대학 졸업 후 동대문에서 옷장사하는 친척을 통해 일찌감치 나도 장사에 발을 들였네요. 원래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눈썰미가 좋아 10년여 전 블로그랑 카페 공구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옷 팔아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가방과 액세서리로 판로를 넓혔고요. 옷도 잘 팔리고 가방까지 대박이 나서 장사가 정말 잘 되었죠. 그러다가 오프라인 매장까지 내게 되었고요. 남편은 오프 매장 낼 때 공사 맡긴 인테리어 업체 직원의 친구였습니다. 대학 3수에 공부하느라 군에도 늦게 갔다가 나이 먹고 졸업하는데 방학이라 먼저 취업한 친구의 회사에서 잡부로 알바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인물이 참 좋았어요. 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남편이 면바지에 운동화, 면티 입고 왔는데 인테리어 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피부도 너무 좋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난 옷장사를 하면서 시급제 피팅 알바도 많이 만나봤는데 사장이 젊다고 누나 하면서 붙으려는 애들도 꽤 있었네요. 하지만 전 객관적으로 미인은 아니고요. 그런 남자에게 한 번도 여지를 준 적도 없고 사적으로 들이대려고 연락하는 애들은 다신 부르지 않았어요. 여튼 남편은 공부도 나르고 자제도 나르고 현장 자비를 하는데 나이 먹고 자존심 안 따지고 알바하러 친구 회사에 따라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거기에 보태 잘생긴 얼굴까지. 내가 그 남자에게 반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매장 오픈했는데 몇 달 후에 남편이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말쑥하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서 시간 날 때 만나고 싶다고 마음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연락처를 주고 갔어요. 솔직히 몇 달 만에 나타나서 만나보고 싶다는데 얼떨떨했어요.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 남자 수트핏이 좋아서 정신을 더 못 차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됐는데 갑자기 고백을 하네요. 내가 정말 인생 성실하게 살고 열정이 있어서 끌렸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 학생이고 취업 준비 중이니 처지가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이 돼서 당당하게 말하러 왔다고. 웃기게도 난 그 남자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감동까지 받았죠. 우선 내가 호감 있던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줬다는 거 자체가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 후 남편은 졸업학점 이수가 끝나고 논문도 냈다며 시간 날 때마다 매장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고 도넛도 사오고 커피도 사오고 난 남편의 지극정성에 그 남자에게 푹 빠지고 말았죠. 남편은 자기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며 합격한 직장도 탄탄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난 그것마저 나를 그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었어요. 나는 그때 매장 근처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신혼집으로 쓸 법한 넓은 평수이고 웬만한 살림도 다 갖춰져 있어 거기서 함께 살기로 했죠. 남자가 이제 막 취업했는데 돈 없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시댁에서 뭐라도 받으면 내가 또 그만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식만 올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예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부담해서 내주시고 시댁에서 예물 챙겨주셨고 나도 신랑 예물 해주고 양가 부모님 옷은 남편이랑 내가 각자 서로 부모님 옷 해드는 걸로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 알바를 해서 모아둔 돈으로 우리 부모님 옷을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때도 감동을 먹었네요. 시댁에서도 젊은 나이에 사업하면서 자리까지 잡은 게 대단하다며 며느리 잘 얻었다고 좋게만 말했고요. 돌아보면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결혼식에 남편 직장 동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남편 말로는 몇 달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청첩장 돌리기가 민망하고 민폐라는 거야. 내 생각엔 어차피 그 동료들도 결혼하면 남편이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민폐인가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뒤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말하네요. 회사에 큰일이 터졌는데 그걸 신입인 자기가 책임지고 총대 메고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난 위로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잘 버니까 내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난 오히려 남편한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이후 남편은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공시생이 되었고 남편에게 생활비에 카드까지 주고 내가 공세생 남편 뒷바라지를 했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손에 감수하고 매장에 점심시간 알바 이모를 한 분 더 모시고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려줬죠. 안 좋게 퇴사했는데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힘든데 점점 예민해지는 거 느껴져서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에 용돈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자기가 대기업 들어가서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친척분들이 아들이 뭐 좀 안 챙겨주냐 한다면서 제 남편이 기죽을까봐 시댁에는 남편 퇴사를 비밀로 한 상태였고 나는 내 돈으로 남편 통장을 통해 시댁에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죠. 그 무렵 나는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 매출이 큰데 비해 굳이 인건비 감수하면서 매장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매장을 정리하려는 시기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에서 장사 잘 되는 카페 하나 있는데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군요. 옷장사 말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카페나 술집 같이 다른 업종으로 가게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 정리한 돈에 큰 돈 얹어서 카페를 인수해버렸네요.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보태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니 거금이 들어갔으나 난 만족했어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상해진 거 이때부터였네요. 카페를 인수할까 한다고 말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카페 준비하면서부터 여차저차 하는데 자꾸 매장에 얼굴 비추더라고. 알바 뽑을 때도 사람 잘 써야 된다고 자기가 알바 좀 해봐서 사람 잘 본다면서 간섭하고. 근데 자꾸 매장에 찾아와 주인 행세를 하며 내가 뽑아놓은 매니저랑 기싸움을 해서 매니저가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매장에 나도 잘 안 가는데 왜 자꾸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사실 자기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 나이도 있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가 카페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자기한테 맡길 줄 알았다는 거야. 난 여기서 한 대 얻어맞은 듯 빙했어요. 이제껏 전혀 그런 내색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월급 매니저 쓰는 거 알고 좀 서운했다고. 난 남편이 나한테 서운했다고 말하는데 좀 멍해졌어요. 당황스럽고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은 신혼인데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근데 그런 일로 서운했다니 아 내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구나. 남편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 헤아려주지 못했구나 싶었죠. 결국 카페 매니저를 내보내고 남편이 카페를 맡아 해보기로 했네요. 남편이 알바 많이 해봤다더니 거짓말은 아니었나 봐. 커피도 잘 내리고 매장 관리를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난 매장 정리하고 새로 옮긴 물류 창고가 좀 멀어져서 남편한테 매장 관리를 일임했는데 매장에 가면 알바생들이 갈 때마다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도 야가 빠져서 자기 스케줄 겹치고 학교에 바쁜 일 생기면 책임감 없게 쉽게 그만둬서 자주 바뀐대요. 난 그렇구나 싶었죠. 자꾸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남편이 힘들겠다 위로해줬어요. 어쨌든 남편이 맡은 후로 카페는 잘 됐고 난 물건 사입과 신상기획 그런 것만으로도 바빠서 카페에 들르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창고 알아본 동네가 땅도 싸고 교통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참에 모아둔 돈으로 작게 건물을 지을까 싶어서 직원들한테 어떠냐 물어보니 다들 이쪽이 땅값도 싸고 교통이 좋아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임대료도 비싼데 자꾸 이사 다니지 말고 창고와 사업 건물까지 짓기로 해서 한참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1년이 또 우습게 지나갔어요. 전에 오프 매장 인테리어 해줬던 데가 내 취향인 곳이어서 난 거기 다시 견적 뽑아달라고 연락을 했고 여기가 바로 남편 친구가 일하는 곳. 여기가 시공은 직원들이 하는데 견적은 사장님이 직접 와서 본다며 찾아왔어. 견적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나한테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남편이 잘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표정 굳히니까 크게 한숨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한 번은 회식하는데 남편 친구가 입을 털더래.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회사에 자기 친구 알바 왔는데 매장 사장이 알부자라고 했더니 작정하고 들이대서 결혼했다고. 지금은 카페 사장 노릇 한다고 말이야. 뭔가 뉘앙스가 이상했고 뭔가 찜찜함을 느꼈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연락해서 남편 좀 이상한지 지켜봐라 하긴 오바고 일하러 온 김에 생각나서 말해봤다고. 내가 사장님 말이랑 표정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닌 느낌이 확 오더군요. 진짜 뭔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슬쩍 흘려주는구나 싶었죠.
남편이랑 잘 지낸다고 걱정 마시라고 원래 부부 사이 일은 남들 모르는 거라고 하고 웃고 말았네요. 그러고 나서 남편의 결혼 전 행적을 찾아봤죠. 결과적으로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했던 적이 없었고 나를 작정하고 꼬시려고 한 게 맞았네요. 황당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 쇼였고 나를 속였던 거야. 나는 남편이 성실하고 노력하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점수를 후하게 줬던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죠.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매우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따지고 물었더니 자기는 날 너무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건 내가 좋아서 나랑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난 속아서 결혼했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허상이었단 생각에 실망해 이혼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임신인 걸 알게 되고 남편의 거짓과 위선을 다 알고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임신인 걸 알게 됐고 남편은 울면서 나한테 죄 지은 것 이상으로 앞으로 더 잘하겠대요. 웃기죠? 남편 사기꾼인 거 알았는데 애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싶더라. 남편이 또 카페는 꽤 잘 운영해서 꼬박꼬박 자기가 급여 빼고 나한테 적지 않은 돈도 입금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나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도 별로 싸울 일이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남편이 미안했던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다 맞춰주더군요. 매일 추운데 새벽 시장 간다고 나가는데 남편이 알람 맞춰 먼저 일어나 깨워주고 핫팩이랑 약차 끓인 거 챙겨주고 하더군요. 난 또 그런 소소한데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 아니면 어때?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헤어질 거 아니면 과거는 다 잊고 그냥 이렇게 살자 싶었네요. 근데 이런 행복도 잠시 남편이 매장 알바생이랑 바람이 났어요. 그 알바생은 남편이 카페 사장의 미혼일 줄 알고 시작했고 나중에 유부남인 거 들키고 나서도 남편이 그 알바생에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못생긴 마누라가 병적으로 자기한테 집착이 심해 자기를 안 놔준다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너라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답니다. 불륜 저지른 알바생은 내가 무서웠는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고 전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나는 상간녀한테 알겠다고 남편을 불러 삼자 대면을 하자고 했죠. 너가 불러달라고 너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 찍는다고. 사람이 한번 발등 찍혔을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두 번째가 되니까 다르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 넌 원래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는 도끼였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얼마 전 애기도 유산해서 그런지 이혼 결심이 확 들었어요. 상간녀가 부르니까 남편이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어리고 예쁜 애가 자기랑 만나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상간녀를 보더니 세상 꿀 떨어지는 눈 하면서 끌어안더라고요. 난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이혼 서류 들고 갔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일어날 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쨌든 상간녀 옆에 앉아서 도장 찍으라고 서류 내밀었더니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상간녀가 남편 도장 손에 쥐어주고 오빠 빨리 찍으라고 하면서 남편 손을 눌러서 도장을 쿡 찍어버렸네요. 난 도장 찍힌 거 서류 재빨리 챙겨 일어나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옆에 있던 상간녀 밀치고 날 따라 나오더군요. 그 상간녀가 오빠하고 팔 잡으니까 어찌나 세게 뿌리쳤는지 여자애가 의자에 앉은 채로 넘어졌어요. 옥신각신 나는 동안 난 도망치듯 나왔죠. 그 후로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회사 찾아오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진짜 내가 영세할 때 택배 알바 왔던 친구 사입 가방 울려매고 나르던 때부터 같이 일하고 해서 진짜 의자매 같은 사람들이라 남편이 나 찾는다고 회사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남편 바람펴서 이혼할 거라 하니 다들 무섭다고 앞으로 남자 못 믿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난 카페 매장도 팔아버렸어요. 그 여자애는 카페가 내 건 줄 몰랐나 봐. 매장 팔았더니 그 상간녀한테서도 한동안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 무슨 말 하려고 전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네요. 회사는 신혼여행 때 말곤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혼하고 나서 온몸이 아파 3주 넘게 못 나갔어요. 남편은 합의 이혼 안 하면 시댁에 너가 한 짓 다 까발리고 소송 가서 위자료도 청구할 거란 말에
완전 쫄아서 군말 없이 이혼해주더군요. 감사합니다.